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연평도에서는 하늘에서 무언가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평도에서 12km 떨어진 개머리 해안으로 북한군 방사포 부대가 내려와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사격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에 평화로웠던 연평도는 순식간에 굉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학교 시간이던 연평초등학교 학생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연평 어린이집의 원생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군인의 안내를 받아 대피 소환으로 피신했습니다. 연평도에서는 다음날 새벽까지 인터넷, 텔레비전 전화까지 수신이 중단될 정도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군은 당시 우리 군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연평부대의 K9 진지에 122mm 방사포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기습 공격으로 전체 K9 자주포 6문 중 3문이 불이 붙고 이상을 일으켰고, 1문은 기습 공격 직전 훈련 중 포신의 탄이 걸려 고장 난 상황에서 북한의 방사포탄 세례를 맞은 것입니다. 적의 포격임을 파악하자 포병들은 자주포들을 일단 포상 내부로 숨겼고, 나머지 해병들도 대피호로 대피했습니다. 반격할 수 있는 포는 2문뿐이었지만 즉각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2시 41분경 적의 포 공격이 멈추어 잠잠해지자 K9 2문을 포상 밖으로 다시 끌어내요. 북한은 연평부대의 최강 화력인 K9 자주포를 집중 공격했지만 우리 군은 교범에도 없는 포탄을 맞으면서 싸우는 신화를 썼습니다. 북한군 방사포들은 눈 감고도 사격할 수 있는 K9 자주포 머신들을 잘못 건드린 것입니다. 적의 공격을 받는 와중에도 1문의 피탄대 끊어진 케이블을 잇고 수리를 맞춰 3문이 1차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이 방사포 공격을 한 지 13분 만이었습니다. 적의 기습 공격으로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고 주변이 불바다가 된 와중에도 K9는 불과 13분 만에 반격에 나서 주한미군 수뇌부도 칭찬에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격을 당해 포에 불이 붙고 기절했다. 깨어난 대원들은 고막이 나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천지분간이 안 되던 상황에서도 붙어있던 불을 끄고 포를 수동으로 전환해 2차 사격에 참가했습니다. 2차 때는 K9 자주포 총 3문으로 도발 원점인 개머리 해안이 아니라 무도를 노렸습니다. 무방비였던 북한 무도는 초토화됐고 북한군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승부는 1차 사격으로 이미 끝났지만 연평부대는 전열을 정비해 2차 사격에 나섰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북한군 방사포 부대는 급하게 퇴각했습니다. 연평도에서는 군인 2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2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군 사상자가 사망자 10여 명을 포함해 30에서 40명 선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격이 얼마나 강했는지 북한은 2013년 날린 대남전단의 폭격전 당시 연평부대장이었던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 얼굴을 그려넣어 소심한 복수를 하면서 그 두려움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지만 북한이 K9를 먼저 공격하고도 피해도 더 컸더니 급작스러운 실전을 통해 K9의 우수한 대응 능력을 증명받는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13일 방위사업청은 세계적인 호평을 받으며 명품 자주포로 불리고 있는 우리군 화력전력의 주력 무기인 K9 자주포를 성공적으로 군에 배치 완료함으로써 전력화 사업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9 자주포는 우리나라 포병부대의 화력 전투 능력 및 생존성을 향상해 포병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온 한국군의 주력 무기입니다. 우리 군은 1980년대 후반 K9 자주포를 52구 경장으로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던 독일도 52구 경장의 FZ H2000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독일에 비해 자주포 기반 기술 수준이 상당히 낮았던 당시 이런 원대한 결정은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이가 뛰는 것을 시도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만의 독자적 기술로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52구 경장 자주포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 무기 발전사의 한 획을 그는 성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화력 효과를 극대화한 1문 단독, 동시 단착 사격 TOT 기능도 K9 자주포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또 극대화와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와 우수한 기동 성능을 보유해 운용자의 생존성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자동 장전과 방열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에 운영하던 견인포보다 운용 인원이 크게 줄어들어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K9 자주포의 우수한 성능과 실전 경험은 세계에서도 극찬을 받으며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죠. 그럼 K9는 어느 나라에 얼마나 팔린 것일까요? 폴란드는 특이하게도 K9 자주포를 완성형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차체만 수입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폴란드는 이미 차체를 개발해서 영국산 포탑을 달아 자주포로 쓰기 위해 개발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는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차체를 개발한 뒤 위에다가 미사일 레이더 크레인, 벌건 대포 등을 교체해가며 차체 하나로 전차 장갑차, 대공전차, 공병전차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체를 만들고 보니 해당 차체로는 155mm 52구 경장 포탑의 강한 반동을 견디기 어려웠고 발사 시 충격으로 차체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포탑을 회전시키는 링이 깨지는 등의 고장이 빈번했습니다. 2008년에 프로토타입이 나온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안정성 문제를 고치지 못하자 결국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에 K9 자주포의 차체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진작 K9 완성품을 수입했으면 고생을 덜었을 것 같네요. 핀란드군은 자주포를 수입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자주포를 직접 공수해 테스트를 거듭했습니다. 핀란드가 워낙 춥다 보니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시동이 안 걸리거나 기동불능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K9 자주포는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시동이 잘 걸릴 뿐 아니라 설원과 산악을 기동하는 각종 테스트에서도 한 번의 문제도 생기지 않았고 다른 국가의 자주포들과 달리 아주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결국 핀란드는 이러한 테스트 이후 K9를 도입하게 되었고 주력 자주포로 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핀란드의 테스트와 채용은 주변 국가인 노르웨이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노르웨이도 자주포 도입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상황에서 핀란드에서 행해지는 자주포 테스트를 보고 자국에서도 K9 테스트를 실시하게 됩니다. 테스트 결과는 만족스러웠고 23문의 자주포를 구매합니다. 원래 노르웨이는 같은 유럽 국가이고 전차 제작의 장인이라 불리는 국가인 독일제 자주포를 구매하려 했지만 비싼 가격에 독일 PGH-2000의 생산 라인은 추가 생산이 없어서 생산 라인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가성비와 생산 라인 부품 수급 수출 실적 등을 고려해 한국의 K9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K9 구매를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국가가 있었는데요. 핀란드가 K9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에스토니아도 중고 K9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살림에 고민하던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12대를 구입하자 뛰어난 성능은 물론 구소련제 무기를 쓸 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의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 감동한 에스토니아는 추후에 6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터키는 한국에서 기술 이전과 라이센스 권한을 구매하여 처음 K9 자주포 8문을 한국에서 생산 납품받고 터키 현지에서 차기 자주포 T-155 피르티나라 300여 대를 라이센스 생산했습니다. 터키 국경에 접하고 있는 시리아 쿠르드족은 과거로부터 군사적 갈등이 많았고 시리아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K9 자주포를 실전 투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 데이터를 얻을 기회이기도 하죠. 중국 및 파키스탄과 국경 갈등을 겪고 있는 인도는 연례 행사처럼 서로 포격전을 벌일 만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구형 견인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특정 기술 발사 속도, 정확도와 기동성 등에서 모두 앞선 K9를 보자마자 통 크게 6억 4천만 달러어치 100대를 계약합니다. 10대는 한국에서 직도입하고 나머지 90대는 인도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형태로 계약했는데 인도군은 납기 기일이 하루도 밀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자주포가 납품되는 것이 가장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의 호주 지역 진출은 호주 사업 도전 10년 만에 결실을 이루게 됐습니다. 2010년에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에 최종 우선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됐지만 현지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죠. 호주는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군 반장갑차 15대 기타 장비 등을 도입하는데 총 1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 생존성을 자랑하는 우리의 명품 K9 자주포는 전 세계로 걸어나가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